네, 용상박 투자의 전쟁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주에 나열됐던 추천주 16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이번 주는 굉장히 좀 다양한 종목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로봇주 역시 뭐 핵심이 됐었죠. 로보스타, 하이젠 R&M 같은 종목들 눈에 띄고 있고요. 한국 무브넥스도 묶으면 뭐 로봇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 다양한 섹터가 보여요. 소비재, 달바글로벌도 있고요. 바이오, 뭐 리브스메드, HM 파마 같은 종목도 있고 엔터주도 보이네요. YG 플러스 그리고 좀 묵직한 종목 현대임스, 한국카본 같은 종목들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확실히 코스피 5천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밸류에이션을 좀 높여놓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매니저님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이 또 탑픽으로 꼽아주신 종목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 한번 열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YG 플러스입니다. 이 종목 강시환 매니저가 1월 15일에 추천했던 종목이고요. 현재 수익률 0.86% 기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강시환 매니저의 종목 목표가 8,400원으로 현재 정리가 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최창림 매니저가 이 종목을 탑픽으로 또 꼽아주셨습니다. 강시환 매니저의 YG 플러스 오늘 왜 탑픽으로 꼽아주셨을까요? 사실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음원 유통의 지배자라고 할 정도로 네. 음원 유통 수입이 앞으로 굉장히 크게 폭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해 같은 경우도 이제 캐대언이라는 그 애니메이션 그 음원이 빌보드 차트 1위부터 10위 안에 거의 다 들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고요. 지금도 상위권에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들이 이런 음원 유통에 대한 실적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1분기부터 찍히지 않을까. 4분기와 1분기 그리고 그 전에는 또 로제의 아파트도 있었고요. 네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음원 유통에 대한 실적 숫자가 이제 찍히는 본격적인 원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 전체적인 섹터군이 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잘 지켜주는 모습도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강력한 아티스트들의 IP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죠. 그리고 조만간에 이제 뭐 BTS라든가 그리고 블랙핑크 이런 대형 아티스트들의 그런 컴백 그런 대기가 이제 라인업이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뭐 일정이 때문에 계속 이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정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이슈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 좀 가볼 수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제 캐시카우 이제 유통 여기 위에 얹어진 이제 신사업에 대한 성장도 좀 눈여겨 봐야겠다라는 부분에서 YG 플러스 괜찮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근데 왜 시장에 엔터주 하면 떠오르는 종목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쵸. 뭐 하이브부터 시작해서 뭐 SM, YG 엔터, 뭐 큐브 엔터 이런 종목도 떠오르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YG 플러스가 갖고 있는 뭔가 특장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가장 크게 보고 있는 부분은 사실 실적 전망입니다. 네, 실적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닝 시즌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지금 이슈가 되면서 실적 이슈가 나오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굉장히 크게 찍힐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의 어떤 상승 모멘텀이 발생되면서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YG 뭐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총이 좀 높지 않은 종목이다 보니까 그렇죠. 충분히 툭 건드리면 상승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그 툭 건드리면 올라갈 종목들을 많이 보시는군요. 네. 아무래도 맞습니다. 이제 대형주 장세기 때문에 많이 소외됐었던 종목들이 지금 약간 에너지를 좀 응축하고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한번 톡 치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그죠. 많은 거군요. 빠르게 올라가는 좋습니다. 또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이라는 모멘텀을 놓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는 측면에서 YG 플러스를 오늘 최창림 매니저가 탑픽으로 꼽아주셨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은 강시환 매니저의 1월 16일 픽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최원범 매니저가 탑픽으로 정해준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저는 오늘 두산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두산이 최원범 매니저의 첫 번째 탑픽이었고요. 이 종목은 이효근 매니저가 1월 15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목표가 120만 원, 그리고 현재 수익률 1.35% 기록하고 있는데요. 두산이라는 종목 왜 탑픽으로 꼽아주셨을까요? 일단은 두산을 선정하면은 이호근 매니저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뭐 받으신 거 있으신 거 아니죠? 아니요, 이거 좋아하십니다. 예. 네, 농담이고요. 네. 그래서 두산을 지금 선정한 이유는 좀 명확합니다.
있습니다. 일단 아까도 이제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3차 상법 개정에 대한 그 기대감이 역시나 다 지금 이제 불러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증권주들까지 이제 같이 올라오는 그런 또 우리 시세를 또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두산 같은 경우에 또 이슈가 있는 게 또 이제 계열사들의 주가들이 굉장히 또 화랑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원전 일제히 또 같이 이제 올랐는데 그러네요. 에너빌리티 연속된 우리 수급도 굉장히 좀 좋고요. 거기다가 플러스로 이제 우리 두산 로보틱스까지 그동안에 정말 그 겨울잠을 좀 깨면서 로봇주 지금 전체 반등세에 같이 지금 그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 같은 경우에도 두산 테스나도 어느 정도 지금 올라와 있고 잠깐 소부장이나 쉬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산을 바라보는 관점은 두산 지주사 자체에 있는 관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결국 지주사에 있어서 우리가 시너지를 볼 수 있는 포인트가 계열사들이 얼마나 지금 잘 나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두산은 역시 이제 두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간 좀 내려와 있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신고가 대비해서 거의 한 2달 가까이 좀 하방으로 좀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금에 지금 다시 매수 관점이 올라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두산 같은 경우에는 SK 실트론, 전 세계 3위 웨이퍼 회사죠. 두산 테스나와 함께 두산, 지금 이 SK 실트론까지 인수하려는 그 인수전이 본격적으로 지금 수주전에 들어갔고요. 저 PRS로 이제 대규모 자금 확보했는데 PRS가 주가 수익 스와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화랑장 때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규모 9천억 이상의 또 자금을 확보를 해서 거의 이제 된다 싶을 정도로 지금 이제 분위기가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반도체 말 그대로 이제는 종합 반도체 회사로 또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또 이제 SK 실트론의 인수 이런 부분들이 두산에 있어서의 잠정적인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지금도 물론 좋지만 수익 이상 관점으로도 굉장히 좀 우리가 볼 포인트들이 많다라는 점에서 두산도 굉장히 좋은 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두산이라는 종목이 원래는 이제 반도체 쪽에서 이슈가 좀 됐었죠. 제가 기억하기로 그 CCL이라고 하죠. 두산전자라는 자회사를 두고 있기 때문인데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 좋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 좋고 이러니까 지주사적인 가치도 계속 부과가 되니까 이러니까 두산이라는 매력도가 좀 살아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최근에 지주사 관련주들이 좋은 게 그 아까 잠깐 언급하셨어요. 그 3차 상법 개정안 다음 주에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예정된 스케줄이잖아요. 네네. 그렇다는 건 사실 기대감이 좀 미리 반영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근데 그 기대감 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못 갔죠. 그렇군요. 최근에 네. 좀 많이 올라갔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를 따라가는 SK 스퀘어 정도만 빼놓고서는 지주사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반영되어 있는 거 아니냐? 최근에는 이제 예정된 일정에 대한 그 일정 매매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러면 이번 주에 바이오들이 전부 움직였어야 되네 그런 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런 일정에 대한 부분들의 선반영을 지주사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수급이 많이 가지 않았다라는 점 지켜보시면서 코스피 쪽으로 이제 지주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코스피가 5천을 넘어갔을 때 그 안에 지주사들의 상승도 있을 것이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뭐 두산뿐만이 아니라 지주사들 최근에 랠리 이번 주에 특히 좀 강했습니다. 그런 모습들 다음 주까지 쭉 이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기대감은 전혀 반영된 게 아니다라고 보시는 관점에서 두산이라는 종목 탑픽으로 또 골라주셨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후근 매니저의 종목이었다, 추천주였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최창림 매니저의 두 번째 탑픽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한국 무브넥스입니다. 한국 무브넥스 최창림 매니저의 두 번째 탑픽인데요. 이 종목은 말이죠. 네. 최창림 매니저가 추천한 종목입니다. 네, 1월 14일 그 자추라는 말 아십니까? 자기 스스로 추천한다고 이 종목을 가져오셨는데 현재 수익률 1.17%. 왜 이 종목을 또 두 번째 탑픽으로 골라주셨을까요? 오늘 사실 현대차 그리고 현대차 자동차 부품 계열사들 흐름 장 초반에 좋았거든요. 네. 근데 장 막판에 지금 거의 다 막 다 매물이 쏟아지면서 뭔가 바뀌는 느낌이었어요, 흐름이. 네, 굉장히 크게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 그리고 현대모비스 뭐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오늘 현대차가 크게 빠졌어요. 그래서 장 초반에는 안 빠졌었는데 장 중반부에 갑자기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예. 전체적으로 빠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다시금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사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려고 이거를 이제 뽑았습니다. AS 같은 느낌이군요. 네, 제 네. 추천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 사실 이 한국 무브넥스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 그룹사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숨은 주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적 자체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리고 미국 조지아 그 메타플랜트 현대 전기차 공장에 함께 진출을 한 상황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내연기관을 넘어서 전기차 구동 부품에 성공적으로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배터리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중이 커지는 상황이라서 앞으로는 이제 알루미늄 경량화 그리고 고강도를 통해서 이 기술력이 근데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 무브넥스가 독보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한국 무브넥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로봇 쪽으로도 또 사용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공장 자동화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부분은 물류 로봇인데 물류 로봇이 보통 바퀴가 달려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전동 카트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로봇과 또 섹터를 함께하면서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전에 한국 무브넥스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테마주로 또 얘기가 나오면서 순식간에 그냥 100%가 한 7거래일 만에 올라가 버렸거든요. 이것도 그거네요. 톡 치면. 그죠? 이것도 톡 치면 날아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 저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바로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다시 반등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좀 눈여겨 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부품주들이 최근에 로봇 관련주로 가고 있는 맥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거예요. 현대차가 이제 이끌고 있고, 그리고 사실 뭐 자동차에서 바퀴 빼고 팔다리 달면 그게 로봇이 되는 거니까 예, 거기서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제 관련 기업들이 같이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사실은 아직 기대감일 수 있고 네. 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액추에이터라든지 뭐 관절기 이런 쪽이 되게 각광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쪽과는 거리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네. 이제 근육으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오, 네. 근데 근육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합니까? 뼈와 관절이 없으면 뼈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액추에이터가 이제 그 근육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은 동사가 이제 뼈와 관절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제가 액추에이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대감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그렇기도 하죠. 그리고 개발 상태입니다. 개발 상태. 네, 개발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매출이 굉장히 저조한데 예. PER이 뭐 50에서 100배가 지금 다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대비해서 그냥 밸류보다 지금 충분히 저평가돼 있는 구간이라서 충분히 더 매력적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이 로봇주가 막 하다 보니까 막 가고 있는 종목을 잡아야 되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접근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라는 점으로 최창림 매니저가 추천한 최창림 매니저의 한국 무브넥스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최원범 매니저의 두 번째 토픽 확인해 볼까요? 저는 오늘 역시나 제 종목이고요. 네, 오늘 로보스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이 오늘 약간 컨셉 비슷하네요. 네, 두 분이 추천한 종목을 각자 또 가져오면서 또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다 로봇주인 게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 최원범 매니저 매수일이 1월 15일이고요. 현재 수익률 9.49%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채팅창에도 매니저님 추천주로 수익 많이 내고 있다고, 범 매니저님 추천주로 뭐 로봇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로봇초이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로봇스타 가져오신 것 같은데 오늘 왜 가져오셨을까요? 네, 제가 로봇주들은 정말 말 그대로 제가 개주 달리기라고 항상 표현을 하고 이제 바통 개주? 터치한다라고 계속 이렇게 하거든요. 달리는? 그렇죠. 네. 이번이 끝나면은 그 다음 또 판이 또 열리는 게 로봇 시장 같은데 그날 그날마다 이제 제가 번호표 뽑는다는 말씀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이제 하나그룹주, 포스코 그룹주 그리고 움직이고 이제 저는 이제 LG 쪽으로 만약에 간다라면은 그러면 LG 향으로 지금 거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로보스타 같은 종목들 보자는 거죠. 자, LG 계열이고요. 산업용 로봇에 이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디스플레이까지 같이 하는데 특히 이제 LG가 또 최근에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사업에 본격적으로 이제 신사업을 진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이제 로봇 기업으로서 이제 우리 자리매김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알렸고 지금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뭐 로봇 기업이다, 우리는 이제 우주 기업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빅테크들에 대한 기조를 그대로 좀 같이 아울러서 좀 따라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지 않을까라는 게 LG에서도 우리가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은 관련된 지금 LG 향 종목 중에 지금 로보스타, 로보티즈 있고요. 일단 저는 로보스타를 먼저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등의 자리라는 부분도 그 당시에도 이제 추천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로보스타가 오늘 움직였고 장이 좀 약간 또 코스닥 외국인의 매도 포지션이 또 나오다 보니까 다들 또 약간 좀 눌리는 감이 나왔죠. 네, 그런 좀 아쉬움들이 있었지만 이제 고개를 좀 들었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 직전의 자리에 또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또 이 종목이 또 신사업에 대한 부분까지 기술적인 면들, 재료적인 면들 같이 이제 부합이 되거든요. 특히 이제 의료랑 산업용 프린터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감이 있는데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급등했던 링크 솔루션 같은 기업들이 산업용 3D 프린팅 회사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제 로봇 프린팅을 통해서 정말 구현하기 어려운 그런 부품들을 3D 프린팅으로 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작업을 이제 LG에서도 특히 이제 로보스타에서 주력으로 맡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의 주가는 단기적인 그런 저점에 있는 부분이 맞다라는 점. 그래서 제시드린 지금 목표가 그대로 좀 유지할 테니까 로보스타 다음 주에도 그대로 관점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사실 오늘 거의 목표가를 갈 뻔했거든요. 89,000원 목표가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 고가 기준으로 86,800원까지 터치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여력이 있는 종목이구나 여러분들께서 이미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미 지금도 수익률이 10%에 육박하는 최현범 매니저의 로보스타 종목이었는데요. 뭐 LG와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앞에서 전략으로도 얘기했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왜 굳이 로보스타여야 하느냐? 이게 좀 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네, 저희 로봇 기업들이 우리가 로봇을 투자하지 않은 그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 아직까지는 숫자상의 실체가 없지 않냐라는 그런 그렇겠네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로봇스타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40% 아래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유보율도 굉장히 좀 많고요. 그래서 예. 지금 자금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승부를 띄울 만한 중소 중견 기업들 중에서는 로보스타도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고 있고 매출의 거의 60% 이상이 LG에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도 특정점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두 분이 오늘 가져오신 각자의 추천 종목, 한국 무브넥스와 로보스타였는데요. 두 종목 모두 그런 특징이 좀 있네요. 조금 아직까지 덜 주목받은 종목들, 그런 로봇주들을 지금 열심히 투자자분들이 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로보스타 수익률 9.49% 1월 15일에 매수한 종목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창림 매니저의 세 번째 토픽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MK전자입니다. 네, MK전자. 자, 이 종목은 누가 또 가져왔나 하고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 최창림 매니저의 종목입니다. 1월 16일에 매수한 종목. 1월 16일, 그러니까 어제 추천주로 나왔던 종목이고요. 수익률은 뭐 그렇기 때문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지만 다음 주가 기대되는 종목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 이 종목 뽑아주셨을까요? 다 제 추천 종목이다 보니까 약간 좀 민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네. 네,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다른 분 걸로 좀 아니에요. 가져오는- 이거는 사실 뭐 사심을 떠나서 어쨌든 이 중에서 제일 좋은 종목 가져오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월요일부터 다시 한번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좋아요. 보고 있고요. 사실 본딩 와이어 솔더블 그런 글로벌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국내에서는 뭐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본딩 와이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머리카락의 10분의 1로 만들어지는 부분이라서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일단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금으로 또 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MK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금을 지금 재고 자산으로 굉장히 많이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금값 네. 엄청 올랐는데요. 네, 지금? 금값이 굉장히 올랐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산 시점에서 이게 재고 자산에 대한 재평가가 들어가면서 순이익이 굉장히 크게 찍힐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실적 기대주군요. 그죠. 근데 이게 금값이 쌀 때 사가지고 지금 납품할 때는 오른 가격으로 납품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진율도 지금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튼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 쪽 그 응급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하다. 지금 삼성 SDI와 지금 최종 콜 테스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마무리 국면입니다. 그래서 어떤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강한 상승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수율에 대한 부분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후공정에 대한 소재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낙수 효과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최근에 가장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좋은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섹터군을 모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금값까지 이 세 가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MK전자 다음 주에 출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목표가 10,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원범 매니저의 탑픽, 세 번째 탑픽 열어볼까요? 저는 오늘 화장품을 되게 오랜만에 좀 이게 뷰로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오늘 달바 글로벌 가져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달바 글로벌. 사실 최근에 화장품주가 그렇게까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왜 이 종목을 마지막 탑픽으로 꼽아주셨을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기준 매니저님 종목인데 네. 저랑도 같은 좀 관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소외되어 있는 종목을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수면 위로 끌어내보자라는 그런 관점일 것 같고요.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이제 52%, 영업이 84% 이제 또 호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수요가 있어야지 이제 화장품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편인데 APR이 정말 말 그대로의 수요의 급등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굉장히 크게 키워줬죠. 자, 그런 부분들이 한 번 더 이제 강조가 되는 게 이번 북미랑 유럽의 주요 6개 채널에서 800억 각각의 800억 이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역시 이제 3분기에 좀 아쉬웠던 실적으로 많이 좀 내려왔던 그런 주식이지만 이제 한한령 해제 분위기까지 우리가 같이 포함을 한다라면은 지금 그런 제스처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럼 결국에 가장 많이 또 움직일 게 화장품 쪽, 뷰티 쪽, 그리고 또 엔터 쪽이기 때문에 거기에 3월달 BTS의 컴백이 저는 정말 그게 말 그대로의 이제 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이제 화장품이나 저 엔터나 특히 이 달바 글로벌 같이 조금 이제 바닥을 보인 종목들에 대한 순매수를 이제 진바닥에서부터 이제 저점 매수를 시작해야 되지 않나라는 관점이고요. 특히 달바 글로벌은 또 우리 4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니까 그런 면을 또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조기준 매니저의 픽이었고요. 이 종목은 1월 13일에 매수했던 그 조기준 매니저의 추천주였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화장품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BTS 얘기도 했던 것 같고요. K-웨이브라고 하죠. K 관련된 종목들이 작년에 정말 좋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뭐 삼양식품, 뭐 파마리서치, 근데 그런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빛을 많이 잃었습니다. 근데 그걸 또 다시 보는 기회가 될 것 같다라고 정리해 주셨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또 1월 수익률 게임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 3월에 이제 BTS가 돌아오면 그때부터 기폭제가 될 거라고 하셨는데 1월에는 조금 소외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제 종목 아니어서 괜찮고요. 농담이고 그 달바 글로벌을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저도 이제 달바 글로벌의 제품을 써요. 저는 쿠션을 달바 글로벌을 쓰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품질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확보가 되어 있는 게 달바 글로벌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요가 계속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는 지금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다음 주 이제 1월 중순이 넘어가니까 이제부터는 좀 살펴보는 관점이 좀 필요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그 뭐 제가 알기로는 유명한 게 뭐 승무원 미스트인가? 네네네. 그걸로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 이거 요새는 쿠션이나 그 클렌징 오일도 괜찮아요. 그래요? 네, 클렌징 오일이랑 지금 쿠션 2개 쓰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잘하세요? 이게 원 플러스는 하더라고요. 저 원래 아니 보통 이제 남성분들이 사실 뭐 올리브영 들어가도 네. 막 올인원 쓰고 보통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되게 박학다식 하시죠. 제가 원래 화장품 되게 잘 알고 섹터 올라오면 추천을 많이 할 건데 제가 되게 피부가 안 좋았어요. 그래요? 네, 여드름이 전혀 안 그렇게 보이는데? 굉장히 많았었고 네. 근데 되게 오래전부터 관리를 해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오. 저는 오늘 미스트를 뿌리고 왔어요. 그래요? 네. 달바 글로벌 미스트? 네, 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아요. 네, 굉장히 네. 좋아서 네. 아마 달바 글로벌도 조만간에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사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중국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뭐 북미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지금 중동 쪽에서도 케이팝 아티스트들의 그런 메이크업을 따라하기가 지금 유행이라고 해요. 중동에서도요? 중동에서도요. 그리고 지금 북미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수출 데이터로 봤을 때 프랑스 수입이 가장 많았거든요. 예. 화장품.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걸 뺏어왔습니다. 오. 네, 그만큼. 그리고 아마존에서 이제 뭐 블랙 프라이데이나 이럴 때 항상 그 뷰티 부분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거의 다 우리나라가 다 가져오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이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뭐 분기 최대 실적이다. 뭐 연간 최대 실적 발표한다. 뭐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동남아 쪽에서도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가성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이미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이제 네임밸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동남아라든가 중동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프랑스 제품 같은 그런 고가의 제품을 좀 쓰기 어렵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이런 가성비 좋은
이런 화장품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주도 좀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저는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 게 최창림 매니저님 미스트 뿌렸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서 서운했다고. 맞습니까?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네. 달바 글로벌 미스트의 팩트까지 쓰시는 두 분의 픽이니까 또 신뢰감이 또 가네요. 조기준 매니저의 픽이었고요. 달바 글로벌 앞으로 또 다음 주에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탑픽 6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창림 매니저가 뽑아준 탑픽은 3가지입니다. YG 플러스, 그리고 한국무브넥스, MK전자 이렇게 3가지를 꼽아주셨고요. YG 플러스 강시환 매니저의 추천주, 그리고 한국무브넥스와 MK전자는 우리 최창림 매니저의 추천주였던 거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최원범 매니저가 뽑아주신 탑 3는 두산, 로봇스타, 그리고 달바 글로벌이었고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후근 매니저의 추천주, 로봇스타는 최원범 매니저의 추천주, 그리고 달바 글로벌은 조기준 매니저의 추천주였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기 전에 두 분의 무료 방송 예고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창림 매니저님. 네. 저는 잠시 후 9시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최창림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오늘 로봇주들이 어제 흐름과는 좀 다르게 좀 큰 폭으로 빠지면서 좀 마음고생이 좀 있으셨을 텐데 그 로봇주들에 대한 긴급 진단, 그리고 아직까지도 움직이지 않은 바닥에서 이제 상승 초입에 있는 한 종목 공개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로봇 테마에 대한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톡 치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네. 톡 치면 올라갈 수 있는 좋습니다. 종목입니다. 최창림 매니저와 함께하는 불금 오늘 9시에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원범 매니저님은 어떻게 진행하시죠? 네, 저는 이제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에 이제 고정으로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이제는 다 익숙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특히 이제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뭐냐면은 항상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할 포인트, 거기에 답변을 달아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요새는 바이오에 국한돼서 추천드리지 않고 시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다음 주에 볼 수 있는 종목들 탑5 해서 이제 선정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다음 주는 우주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바이오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일요일 저녁 9시니까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요일 밤 9시, 그러니까 금요일 밤 9시는 최창림 매니저와 함께, 일요일 밤 9시는 최원범 매니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한 오늘 금요일 용호상박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알찬 시황과 추천주를 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